안녕하세요.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아나운서 김수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최초로 하이원 엔터테인먼트가 게임 사업을 중단한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라는 게임 사업 회사 아시나요? 네, 들어보셨나요? 2009년 강원랜드 산하 기업으로서 카지노 등 사행산업 수익금을 게임 등 콘텐츠 사업에 투자하자는 취지로 게임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지만 계속되는 실패로 게임 사업을 중단했죠. 네, 오늘은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사와 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의 전 대표신 지석규 센터장님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로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사실 주제가 민감해서 요청드리기가 사실 어려웠는데 하지만 한국게임 산업의 위기 관리와 또 재도약을 위해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문제로 보셨기 때문에 따로 지석규 전 대표님을 끝까지 설득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에 응하셨어요. 예. 앞서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사와 또 전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역임을 하셨는데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회사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는 강원랜드 산하 자회사로 게임 개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는 컨텐츠 회사입니다. 네. 공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중앙정부 산자부 산하, 산업자원부죠. 그 당시에는 산자부 산하 강원랜드의 자회사요. 공기업입니다. 네. 이 회사는 강원랜드 산하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이 회사가 게임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게임 산업 컨텐츠 사업을 한다고 공기업을 만든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 이유는 당시에 이 태백을 중심으로 한 강원 지역의 이 탄광 산업이 몰락하면서 그렇죠. 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산업이 뭔가 이런 것을 점검을 했었죠. 지역의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 결과 그 당시가 2009년도 이 당시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MMORPG 게임, 온라인 게임을 최초로 만들면서 게임이 고수익 이런 산업으로 각광받으면서 야,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하는 그 곳이니까 카지노도 게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이쪽 게임 산업에 뛰어들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강원도라는 그 첩첩 산골에서 이상하죠. 게임 산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처음부터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히 하이원 엔터테인먼트가 게임 사업으로 거둔 성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점이 있었죠? 게임 산업으로 들어오면서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는 일단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초반에 게임 산업에 뛰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쪽 전문가들이 오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영진이든 구성원이든. 근데 최초에 처음 오셨던 분들이 이제 게임 쪽과는 좀 관계가 좀 거리가 멀었던 비전문가들이 오면서 경영진을 오면서 좀 거기서 좀 여러 가지 그 방향을 잡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어갔을 때부터도 적극적으로 이쪽에 이제 온라인 게임이나 특히 이제 모바일 게임 이쪽에 게임 개발 또 이제 해외 수출 이런 거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게임들을 당시에 이제 개발도 하고 또 퍼블리싱도 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럼 당시에 대표를 역임하시던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 대표이사로 가시게 되면서 그 계기는 어떻게 됐는지 좀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당시에 가셨을 때 회사 상황은 어땠는지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가게 됐던 그 시기는 2009년도에 하이원 엔터테인먼트가 설립이 되고 나서 한 2년 후에 2011년도 제가 하반기에 대표이사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공채로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갔을 때 회사 상황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이제 전문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지 말았어야 될 것들을 막 그냥 하고 있었고 또 좀 더 주력해서 했어야 될 부분은 하지 않고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당시 상황은 제가 볼 땐 대단히 안타까웠던 상황이었고요. 그때 제가 때마침 들어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표가 6번이나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계속 바뀌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 같고, 또 바뀌면서 오는 문제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네.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었다는 걸 사전에 알았으면 네. 안 갔었죠, 저도. 그렇겠죠. 네, 지원을 안 했죠. 네. 근데 가서 알았습니다. 아, 그럼 이제 가서 알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쉬쉬했던 거였죠. 그렇군요. 봤더니 가서 보니까 네. 3년 임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들어오자마자 한 달 있다 나간 분, 6개월 있다 나간 분, 가장 오래 있으셨던 분이 1년 2개월인가? 1년 4개월인가? 거의 그러니까 임기 3년에 뭐 1년을 못 채우고 네. 나갔던 이런 했었는데 이제 이런 특수성은 아무래도 그 강원랜드나 네. 그 다음에 모여있었던 강원랜드 또 지역 강원도 산골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서 서울에서 한 3시간 넘게 걸리죠. 3시간. 외부와 차단되는 부분이 그런 산골에 있다 보니까 네. 지역에서의 그 토착 세력들 과도하게 개입했던 이런 부분들이 네. 많았죠. 그러니까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네. 강원랜드 자체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외풍을 막아줬어야 되는데 네. 외풍을 못 막아주고 오히려 그 외풍에 네. 같이 얹혀서 가지 않았나 이런 이제 제가 대표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네. 그런 문이 있었던 거고요. 네. 거기서 오는 문제점은 두 가지죠. 네. 그러니까 경영이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이 게임 산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빠른 산업입니다. 그렇죠. 변화가 계속해서 있죠. 이게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조선 산업이나 이런 네. 중공업 산업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이런 그 컨텐츠들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경영이 안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었고 네. 또 경영진이 또 거기에 주력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내 경영이 그렇죠. 안정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산업적으로 몰입하고 네. 또 그런 새로운 게임을 개발하거나 또는 발굴하고 그다음에 좋은 인재를 우리가 또 이렇게 뽑고 네. 하는 걸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그런 결정적인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네, 경영 자체가 지금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발전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게임 회사의 대표 이전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을 하고요.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대표 게임 회사의 대표잖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사실 대표가 가장 주력해야 될 문제는 네. 이런 게임 하나를 우리가 개발하자 또는 발굴하자 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2011년도의 상황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2009년도가 우리 KT에서 네. 아이폰을 최초로 출시했었을 때입니다. 9월 달에. 네. 그러면서 2011년도는 이게 모바일 환경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시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렇죠. 대표이사는 첫째는 이 게임 산업이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트렌드, 네. 그것도 이 세계적 트렌드죠. 네. 이거를 대표이사가 예리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일이죠. 왜냐하면 경영의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게임 회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인재입니다. 우수 인재를 얼마나 네. 빨리 영입하고 또 인재들을 이제 데리고 오느냐 문제죠. 그래서 사람의 문제를 또 하나 이렇게 좀 빨리 발굴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었죠. 세 번째로는 결국 그렇다면 이제 트렌드를 알고 인재를 양성했다면 얼마나 빨리 시장 변화에 맞춰서 경영 판단을 빨리 결정하고 네. 조치할 건 신속하게 조치하고 네. 또 결단할 건 결단하고 하는 문제 이제 경영 판단 네. 이런 문제가 저희들이 대표로서는 해야 될 일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으로 들어가서요. 공공기관의 지원으로 시작이 되면서 또 승승장구한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게임 산업은 그럼 왜 중지되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강원랜드라고 하는 것은 카지노를 하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에 강원랜드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시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법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은 강원랜드가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정부에서는 카지노의 총 매출 네. 이걸 아예 이제 총액을 정하지요. 네, 총액을 못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총액 규제를 안 하면 네. 그 카지노에 오시는 분들이
무한정 오시고 네. 매출도 무한정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총액을 딱 정하죠. 네. 당시가 1조 3천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1조 5천억이 넘을 겁니다. 네. 1조 3천억인데 여기서 나온 이익금이라는 게 원자재 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원가가 들어가고 네. 그러는데 강원에는 원자재가 없는, 원가가 없는 산업이죠. 그러니까 이 전체 매출 총액의 대다수가 이익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건비 빼고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외부에서 보실 때는 우리 여기 강원랜드의 자회사 하이원 엔터테인먼트에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실제 제가 저는 이제 뭐 보는 게 겪은 입장이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고, 네. 지금 판교에 많은 게임 회사들이 있지만, 네. 그런 회사들이 민간 기업이죠. 네. 거기는 자기들이 노력해서 돈을 받죠.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는 하나도 일을 안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저희는 일을 안 하고, 네. 개발도 안 하고, 또 좋은 게임을 가져오지도 않고, 그냥 있어도 매달, 매년 저희는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 성장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안주하지 않을까요?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 구조가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구조입니다. 네.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많은 돈을 예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죠. 다만 저희가 1년에 이제 예산 지원을 받는 게 정해져 있는 예산액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자 너희는 200억만 지원할게. 네. 너희는 20억만 할게 아니면 500억 지원할게. 이렇게 예산 지원에 딱 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죠. 이사회에서 이게 좋은 게임이고 이런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통과가 되면 네. 500억도 지원받고 예, 죄송합니다만 700억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네. 그래도 지원받습니다. 월급을 줘야 되니까. 네. 이런 구조였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조직이죠. 내부적으로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안에서도 분명히 갈등이 있었고 또 적자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 그렇다면 실패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아까 잠시 갈등도 말씀하셨고 또 실패 지금 원인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두 가지 부분이 첫째는 공공기관, 공기업 이런 곳에서는 컨텐츠 산업, 게임을 포함해서 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기타 컨텐츠 산업에 진입을 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유는 네. 공공은 굉장히 의사결정 구조가 보수적이고 또 뭘 잘못하면 국회에 불려가죠. 네. 감사도 받고 이런 구조에서는 빠르게 그 변화하고 진입해야 되고 대처해야 될 컨텐츠 산업. 네. 특히 컨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네. 고위험의 사업입니다. 그만큼 또 성공했을 때는 수익도 크죠. 큰 수익. 네. 이런 것 자체가 공공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원랜드를 포함해서 중앙정부에 네. 이렇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또 어떤 컨텐츠 산업에 대한 개입을 하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임을 개발하거나 네. 또는 소싱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시 이제 하이온 엔터테인먼트에는 이제 노조가 생겼었는데요. 지금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에 민노총 산하에 지금 노조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민노총 산하의 노조가 구성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최초는 저희였습니다. 이미 2011년 저희가 네. 이제 하이온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민노총 산하로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노조가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민노총 산하로 노조가 만들어지면 뭔가 회사와 상생하면서 네. 이 적자 기업이지 않습니까? 몇 년 그렇죠. 동안 계속 몇백억씩 적자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빨리 수익을 내서 빨리 성과를 내가지고 월급도 더 올라가고 네. 또 회사가 적자만 나다 보면 회사가 존립할 수 없죠. 그렇죠. 적자 계속하는 민간 기업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빨리 흑자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선 뭐 나의 고용 보장 또 우선 이렇게 월급이 또 뭐 급여가 좀 올라간다든지 이제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회사가 살아나야지 회사가 존립해야지 그다음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게 되죠.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노총 산하다 보니까
회사 민노총 산하제다 보니까 일단 노조들은 회사를 저도 회사의 주인은 아니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따 가야 되는 네. 거예요. 임기가 끝나면. 네. 그런데 회사의 또 경영진과 적대적 구조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결국은 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제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두 가지 문제가 네. 이 회사가 실패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이죠. 그렇군요. 게임 사업의 실패는 하이원 엔터테인먼트뿐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서 어떤 교훈이 좀 남았나요? 일단은 이 하이원 엔터테인먼트처럼 경영진이 네. 공기업 구조라는 속에서 경영진의 이제 결정권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기업으로서 게임 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네.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이 노조 문제죠. 예. 그러니까 지금 판교에서도 테크노밸리에 이제 지금 사실 네이버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에 노조가 생겼고 네. 넥슨 또 스마일 게이트 이렇게 지금 카카오까지 민노총 노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최초의 노조는 민노총 사는 저희였다고 제가 네,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 사례를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도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은 게임 산업 같은 데서는 노조가 지금 사실 만들어지면 안 되죠. 근데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고용보장이라든지 네. 또 특히 52시간제를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 포괄임금제 이런 문제에서 이제 노조가 만들어졌는데 제가 지금 볼 때는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지만 게임 산업은 노조가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네. 그다음에 이제 제도가 또 그렇게 됐고서 노조는 좋은데 일단 게임 같은 컨텐츠 산업에서 이 민노총의 산하의 노조로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지금 판교에 계신 이제 이 경영진들, 특히 게임 산업 경영진들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경영진이 한국 게임 산업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런 것에 집중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노조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의 노조를 이미 만들었던 분들한테도 이제 굳이 당부를 드리면 민노총의 노조가 아니라 판교 테크노밸리 안에 있는 노조들끼리 서로 민노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노조, 함께 연합된 노조를 따로 만드셔야 되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그것이 게임 산업의 특수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거는 자동차 산업이나 조선 산업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끼리 따로 테크노밸리 안에서 네. 세계 최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우리가 게임 산업을 만들자 이런 관점에서 경영진하고 또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공공기관 주도로 시행한 게임 사업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주목되긴 했지만 끝에는 실패로 돌아왔어요. 네, 이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여전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더욱더 이렇게 실패 요인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한국 게임 산업의 위기 극복에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수정의 오늘 전지적 베타 시점편 아나운서 김수정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